이태리에서의 일주일 여정 후 우리가 선택한 스페인에서의 첫 도시는 바로 마드리드다. 일주일 만에 마주한 대도시는 꽤나 반가웠다. 마드리드를 고른 이유는 물론 이동 루트의 편리함도 있었지만 이맘때쯤이면 왠지 생동감 넘치는 시티 바이브가 그리워질 것 같다는 막연한 예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아주 딱 들어맞았다. 전 처음으로 스페인에 혼자 왔을 땐 북쪽 지역에 머물러서 마드리드는 우리 둘 모두에게 처음이었다. 이 도시의 첫 인상은 확실히 크고 분주하고 와글와글하다? 조금 시끄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불편한 소음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며 만들어내는 소리, 도시 전체가 숨쉬고 있다는 그런 느낌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것의 길거리를 걷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바로 플라자들이다.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에만 3개가 넘는 광장을 지나칠 정도로 마드리드는 크고 작은 광장이 많은 도시였다. 각각의 광장은 분위기도 의미도 달랐고 그 안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관광지라기보다는 이 도시의 일상처럼 말이다. 첫날 저녁은 왠지 고민하고 싶지 않아 유일하게 미리 예약해두었다. 이태리에 에노테카, 트라토리아, 오스테리아가 있듯 스페인에도 식당의 성격에 따라 이름이 나뉘는데 레스타우란테가 제대로 한 끼 식사를 하는 곳이라면 따베르나는 조금 올드스쿨한 분위기에서 먹고 마시며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는 곳, 세르베테리아는 일단 맥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곳에 가깝다. 그리고 바는 음식보다 소셜라이징이 우선인 보통 타파스와 핀초스를 서서 즐기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저녁은 타파스부터 한 끼 식사까지 유연하게 즐길 수 있는 따베르나로 선택했다. 대야만한 펜에 나온 빠에야 크기를 보고 살짝 쫄았는데 아주 하찮은 걱정이었다. 말끔히 긁어먹고 나왔기 때문이다. 기분 좋게 첫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어느새 거리는 어둑해져 있었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이곳의 식문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주중이든 주말이든 남녀노소가 세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반주를 곁들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먹고 마시며 하루를 나누는 일, 그렇게 일상을 즐기는 행위 자체가 여기서는 하루의 아주 중요한 일부를 존중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이런 그들의 문화가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무작정 걷다 보니 짠하고 나타난 메르카도 데 산 미구엘. 화면으로 보던 것보다 실물이 훨씬 멋진 놈이었다. 아직도 뱃속에선 빠에야 쌀알들이 버티고 있었고 이곳은 로컬들이 장을 보러 들르는 시장이라기보다는 관광객들이 하루 종일 몰리는 전통시장보다는 푸드홀에 가까운 타파스 쇼케이스라는 이야기를 리서치 중 접했기에 우린 안쪽을 한 바퀴 둘러보며 분위기만 가볍게 느껴보기로 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시장에서 황급히 나와 조금은 숨이 트이는 공간이 필요해서 우린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아까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잠시 들렀던 플라타 마요르를 시작으로 마드리드의 건물 외관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도심을 천천히 가로질렀다. 마드리드의 건물들은 로마나 피렌체보다 조금 더 높고 아기자기한 장식과 선명한 색감을 뽐냈다. 조명도 과감하게 사용되어 밤이 되면 각 건물의 디테일이 한층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문 하나, 발코니 하나까지 섬세하게 장식된 모습 덕분에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도시의 개성과 분위기를 오롯이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천천히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또 다른 광장, 푸에르타 델 솔에 다다랐다. 여러 갈래의 길이 보이는 지점이자 주변 건축물들의 곡선형 파사드가 광장을 감싸며 반달 모양을 만들어내는 마드리드의 중심 같은 공간이었다.
이태리보단 한결 선선해진 날씨.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웃고 있었다. 바로 그때 우리 눈앞에 나타난 테미스. 시원한 아이스커피 마실 생각에 들뜬 것도 잠시. 이미 문은 닫혀 있었고 그 설렘은 처절하게 셧다운 당했다. 전날 밤의 아쉬움을 달래러 눈 뜨자마자 부지런히 달려온 곳은 느낌 있는 알리 깊숙이 자리한 숨겨진 보석 같은 스페인의 명물 추러스 추레리아. 1894년도부터 130년 넘게 운영 중인 카페로 무려 7만 개에 가까운 구글 리뷰를 보유한 아주 상징적인 노포다. 우린 기본 추러스와 두꺼운 추러스인 포라스, 그리고 물론 디핑할 초콜라테를 주문했다. 스페인에서는 추러스가 디저트나 스낵이라기보다 문화에 가깝다고 한다. 보통 이른 아침이나 밤 끝자락에 새벽을 버티기 위해 먹는 따뜻한 탄수화물이고 푸딩처럼 진득한 핫초콜릿, 초콜라테와 먹는 게 정석이란다. 개인적으로 아침에 달달한 걸 별로 안 땡겨하는 나는 사실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첫 입을 베어먹은 순간 난 아침에 달달이를 좋아하는 인간으로 진화해버렸다. 적당히 달면서 묵직한 게 커피와 함께 먹으니 매일 먹고 싶은 맛이었다. 편집을 하고 있는 지금도 토론토 추러스 맛집을 검색할 정도다. 여긴 유럽에서 가장 큰 왕궁 중 하나인 팔라시오 레알 데 마드리드, 바로 마드리드 왕궁이다. 왕궁이긴 하지만 스페인 왕족이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는다. 국가 행사나 국빈 방문이 있을 때만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말하자면 살림없는 궁전인 셈이다. 면적으로 치면 무려 축구장 19개를 붙여놓은 크기. 방 개수만 해도 3,000개가 넘는다. 정면에서 보면 흰색의 깔라르도 석재로 지어진 외관이 완벽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바로크와 클래시시즘이 과하지 않게 섞인 장식 속에서 왕실의 격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느낌이다. 겉보기의 우아함과 달리 내부는 길드 데코와 무게감 있는 대리석 바닥, 시선을 강탈해버리는 화려한 샹들리에로 가득하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왕궁을 마주하고 있는 카테드랄 델라 알무데나, 바로 알무데나 대성당이다. 19세기 후반에 착공하여 1993년도에 완공된 비교적 현대적 감각의 성당으로 스페인 왕실의 결혼식, 특히 펠리페 6세의 결혼식이 열린 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 왕궁과 마주보고 있어 마드리드 중심에서 왕실과 신앙이 만나는 상징적 공간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특이하게도 이곳은 입장하는 순간 성당의 네이프가 아닌 맨 꼭대기층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 뒤 내려오면서 관람하는 플로어가 특징인데 덕분에 이렇게 마드리드 풍경과 그 속의 왕궁의 자태를 먼저 감상한 뒤 성당의 메인 공간을 마주하게 됐다. 성당 내부는 촬영 불가하여 카메라 대신 우리 눈에 담고 나왔다.
스페인 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광경. 탁 트인 광장, 그리고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 반주를 즐기는 사람들. 그 모습을 오늘도 어김없이 즐기며 오후엔 명소 대신 길거리 구경에 나섰다. 마드리드에 있는 내내 유독 내 관심을 끌었던 이 유리로 둘러싸인 발코니, 미라도레스 아크리스탈라도스. 19세기 말 마드리드가 확장되며 중상류층 주택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건축 요소다. 파리의 베이 윈도우와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에라의 철과 유리 기술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좁은 골목 사이로 집안 깊숙이 데일라이트를 끌어들이고 겨울엔 열을 머금고 여름엔 바람을 들인다. 아름다움과 실용성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은 선택. 마드리드의 발코니는 둘 다 가능하다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선선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던 날이라 발길 닿는 대로 걷기 아주 딱 좋은 오후였다. 작은 부틱숍들부터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SPA 브랜드, 그리고 로에베의 본거지까지. 이곳저곳 구경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서너 시간이 훌쩍 흘러 있었다. 저녁으로 선택한 곳은 또 다른 타파스바. 술을 주문하면 따로 시키지 않아도 안주가 함께 나오는 문화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마실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 시원하고 칼칼한 스페인의 생맥주 2잔을 주문했더니 포테이토 에그 오믈렛에 빠에 한 접시, 그리고 바게트 빵까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 코딱지만한 포크부터 플레인한 유리잔에 담긴 맥주까지 꾸밈없이 편안한, 정겹기 그지없어서 너무 좋은 내가 생각하는 딱 스페인 나온 저녁이었다. 2차는 호텔 바로 앞 멕시칸집. 매일 밤 긴 줄이 끊이지 않아 노리고 있었다. 트레비 분수에서도 줄 안 섰던 우린데 타코 먹을 생각에 고분고분하게 대기 중이다. 비프 포크 치킨 타코에 캐스디아까지 골고루 주문하고 마치 첫 끼인 것처럼 순식간에 해치웠다. 타코 5개에 캐스디아 하나, 소다와 마르가리타까지 시켰는데 토탈 19유로. 맛도 가성비도 괜히 줄 서는 집이 아니구나 싶어서 괜히 기분 좋아진 채로 밤공기 조금 더 마시다 천천히 숙소로 돌아왔다. 집에서 해먹는 것 같은 간단한 계란과 아보카도 같은 게 땡겨 근처 브런치집을 찾아왔다. 역시 먹던 걸 먹으니 마치 무슨 죽 한 그릇 먹은 것처럼 속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다. 오전에 처음으로 찾은 곳은 프라도 미술관. 1819년에 개관한 스페인의 국립미술관으로 스페인 왕실 소장 미술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미술관 내부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외부와 입구만 살짝 담았지만 벨라스케스, 고야, 엘그레코 등 스페인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루벤스, 티치아노, 보쉬 같은 유럽 전역의 그림도 다수 전시되어 있어 12세기부터 19세기의 회화를 폭넓게 감상할 수 있었다. 토론토 역시 나무로 가득해서 걷기 좋은 도시인데 이곳 마드리드의 그리너리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프라도에서 나와 주변을 걷다 보니 화려한 건물 사이사이에 자리한 쉼터들과 가로수길이 도시의 활기와 여유를 동시에 느끼게 해줬다. 그렇게 걷다 보니 점심시간. 영상 초반에 소개했던 따베르나에 도착했다. 편안한 분위기의 메뉴도 다양하고 영어로 소통하느라 불편할 법도 한데 따뜻한 눈빛을 잃지 않는 친절한 서버들이 있다. 마드리드로 넘어와서 아직 맛보지 못했던 디쉬들 위주로 주문했다. 짭조름하면서 페리한 하몽의 맛을 적절하게 눌러줄 피코스가 얹어서 나오는 햄플레이트. 우리에게 꽤 익숙한 지글지글한 마늘 오일의 감바스. 비주얼만 봐서는 절대 가지일 것 같지 않은 크랜베리 아이올리를 곁들여 먹는 가지 튀김 요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시켜본 웍 누들 디시까지. 모든 메뉴가 뭔가 편안하면서도 빈틈없이 만족스러운 맛이어서 이번 한 끼도 역시나 너무나 잘 먹었다. 디저트 대신 에스프레소로 마무리하고 나왔더니 오히려 아이스 라떼가 더 마시고 싶어졌다. 후딱 검색해서 찾아온 카페인데 여러분, 마드리드 오면 여기 꼭 들리세요. 이번 여행에서 마신 커피 중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였다. 소중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천천히 오후 산책을 즐긴 뒤 이곳 사람들이 낮이 가장 뜨거운 늦은 오후에 쉬어가는 시에스타의 리듬에 맞춰 우리도 잠시 멈추기로 했다.
그리고 다시 나온 밤. 같은 장소인데 빛이 바뀌니 완전히 다른 얼굴이다. 이곳은 Four Seasons 앞인데 한때 마드리드 금융의 중심지였고 옛 은행 건물들을 하나로 연결해 새롭게 탄생시킨 공간이라고 한다. 오후에 한적해졌던 거리가 이제야 깨어난 것처럼 천천히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먹고 걷고 또 먹고 걷기를 반복하며 특별한 계획은 없이 마드리드에서의 하루가 이렇게 끝나갔다. 내일이면 벌써 마드리드를 떠나는 날이다. 우리는 마지막 브런치로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어져서 페루 음식을 먹으러 가는 길이다. 페루 고추 아히 아마리오로 만든 크리미한 소스에 잘게 찢은 닭고기와 감자를 더한 요리, 소고기와 채소 그리고 면이 들어간 토마토 베이스의 국물에 반숙 계란이 올려진 수. 처음 접하는 음식이었지만 왠지 집밥 같은 느낌이 들어 더 편안하게 먹을 수 있었고 우리의 첫 페루비안 도전은 꽤나 성공적이었다. 내일은 꽤나 빡센 이동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린 마지막 하루를 여유롭게 보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잘 먹고 조금 느리게 걸으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오후. 딱 그 정도의 공간이 필요해서 우린 레티로로 향했다. 레티로는 원래 17세기에 펠리페 4세를 위해 지어진 아주 사적인 정원이었다고 한다. 한때는 왕을 위한 놀이터였던 이곳이 지금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공의 쉼터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여느 공원처럼 괜히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듯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2021년에 레티로는 유네스코 월드 헤리티지 사이트로 지정되었다. 스케일은 방대하지만 그 안의 풍경은 과하지 않게 아름답다. 아쉽게도 공사 중이었던 팔라시오 데 크리스탈. 1887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원래 필리핀의 열대 식물을 전시하기 위한 온실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현대미술 전시공간으로 쓰이는데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지는 곳이다. 그리고 이 호수에는 루나라는 흑색 백조가 산다고 한다. 몇 년 전 루나를 지키려던 짝이 계획에 물려 세상을 떠났고 백조는 한 번 짝을 맺으면 평생을 함께하는 동물이라 그 후로 한동안 루나는 홀로 이곳을 지켰다. 이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마드리드 시민들 사이에서 큰 안타까움을 샀고 루나에게 새로운 짝을 찾아주자는 소셜미디어 캠페인이 이어졌다. 결국 그 목소리가 마드리드 시의회까지 닿아 로렌조라는 새로운 흑조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 이젠 저렇게 둘이 나란히 헤엄치고 있다. 생전 처음 마주한 블랙스완, 그것도 한 쌍의 모습은 이제 막 결혼을 한 우리 두 사람에게 왠지 더 특별하게 와닿았다. 조금 더 안쪽으로 걷다 보니 시원하게 트인 호수 에스탄케 그란데가 나타났다. 과거에는 왕을 위해 모의 해전이 펼쳐지던 곳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위로 보이는 알폰소 12세의 거대한 기념비. 이 호수를 하나의 무대처럼 보이게 만드는 아주 극적인 구도다. 열정으로 가득한 도시 마드리드에서 레티로는 사람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공간 같다. 바쁘게 보고 먹고 걷던 여행의 끝에서 이렇게 천천히 시간을 보내고 나니 이 도시가 조금은 더 다정하게 느껴졌다. 걸어도 질리지 않는 마드리드의 골목을 마지막으로 즐기며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길을 나섰다. 마지막 식사로 선택한 메뉴는 퓨전 자파니즈 롤. 여기 해산물 퀄리티가 워낙 좋아서 롤 하나하나가 양볼 가득 만족감을 채워주었다. 되돌아보니 마드리드에서는 무엇보다 잘 먹고 잘 쉬는 하루가 주는 행복을 즐겼던 것 같다. 고마웠던 마드리드의 마지막 하루가 이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 우리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우리의 5번째 도시 그라나다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